보호사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이 나와 있는데,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서 과정이나 방법, 속도 이런 것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한다입니다.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인데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건을 들거나 할 때는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에서 들고, 그 다음에 항상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는 게 좋다. 대상자를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낙상의 위험은 높아지게 되고 힘은 더 들어가게 되겠죠. 자,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쪽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힌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을 이렇게 옆으로만 벌리게 되면 이 공간만 내 공간이지만, 내가 발을 하나 앞으로 내게 되면 이 삼각형의 공간이 내 공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균형을 잡기가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릎을 굽히고 중심은 그렇죠? 낮게 골반을 안정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랑 이동을 할 때 다리와 몸통의 어떤 근육, 큰 근육을 사용해서 허리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요. 반드시 휴식을 취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체위 변경 해주는 거를 볼 건데요. 먼저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이제 돕는 방법을 보겠는데, 그때 유의점을 먼저 볼게요. 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는 어디에 욕창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마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뭐 하고 한다? 그쵸? 설명하고 진행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 능력이 있을 때 협조하도록 하고요. 이동 후에는 증상이 발견되면 만약에 뭐 안면 창백이라든지 오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어떻게 한다?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그쵸? 보고합니다. 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부분이 창고 쪽으로 옆으로 그림이 조그맣게 나왔었던 게 있었죠. 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휴대용 변기 사용. 그래서 간이 변기를 침대에 사용할 때 이제 엉덩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고자 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드는 운동을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엉덩이를 들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하는 이 운동은 우리가 흔히 뭐 할 때 많이 하냐면 허리 아플 때 이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허리에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행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신체 안정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체위 변경에서 제일 먼저 책에 나왔던 이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를 살펴볼 건데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자, 협조를 할 수가 없으면 침대 양쪽 편에 한 사람씩 마주 산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엉덩이와 허벅지에다가 넣고 신호를 맞춰서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린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으면 대상자가 침대 난간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리를 세운 다음에 대퇴 아래 부분과 한 손은 침상 위에, 한 손은 대퇴 아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밀어준다 라고 나왔었죠. 그런데 시험에는 그거는 거의 많이 안 나오고요. 주로 이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그림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글로도 나오고,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 우리 이거 되게 쉽게 해봤었잖아요.
자, 항상 우리는 어디 선다? 그쵸?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자, 그리고 두 팔 우리 가슴에 포개줬었죠? 자, 그 다음에 어깨 밑에 손을 넣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우리 어떻게 했나요? 그쵸? 나누어서 이동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반신은 어떻게 했었냐면 손을 목과 겨드랑이에, 그 다음에 한 손은 허리 아래.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써서 훨씬 쉽게 했지만 시험은 책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손은 허리 아래, 어깨 아래 이렇게 당기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좀 달라서 엄청 힘의 차이가 달랐죠. 자, 허리 밑하고 엉덩이 밑에 손이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랑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허리하고 엉덩이 밑에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줬더니 아주 쉽게 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자, 이때 키포인트는 우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팔 포개준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넣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체위 변경할 때 그 방법인데요. 항상 이동하고자 하는 쪽 또는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팔 가슴에 포겠죠? 자, 그 다음에 양손을 포갤 수도 있고, 만약에 양손을 포개지 않으면 돌아눕는 쪽에, 만약에 왼쪽으로 돌아누울 거다 그러면 왼쪽 손으로 올리는 건데요. 돌아눕는 쪽에 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린다라는 것도 책에는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눕히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 눕히려고 하면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그러니까 반대쪽 발을 돌아 눕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꼬아줬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돌릴 때 우리가 손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갔었나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다리를 세우고 있는 그림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안 세우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잡았었냐면 어깨와 엉덩이를 잡았었죠. 그래서 어디를 먼저 당겼죠? 그렇죠. 어깨를 먼저 당겼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아당기는 위치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였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 앉기인데 현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은 우리가 건강한 쪽에 섭니다. 대상자가 밖에 침대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녀요. 그러면 환자가 어디로 넘어질까요? 그쵸. 마비된 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걸을 때, 또 환자가 일어섰다 이럴 때는 항상 마비된 쪽에 섭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침대 위에서 이동을 할 때는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거나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건강한 쪽에 섭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서고요.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세운 다음에 항상 어디가 아래로? 그쵸. 건강한 쪽은 항상 아래로 갑니다. 그렇게 돌려놓힌 다음에 목과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면 본인이 일어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인데 여러분 우리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 뭐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 유턴하기 기억하시면 되죠? 너무 쉽게 일어나졌죠? 자, 사지마비 대상자기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슴에 팔 모아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깨와 몸 밑에 손을 넣어서 받쳤었죠? 그리고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올려진 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 쪽으로? 요양보호사 쪽으로 유턴을 시키면서 이렇게 앉혔었죠. 그게 사지마비 대상자. 그래서 사지마비 대상자 이거 나오면 유턴하기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하반신 마비 대상자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양쪽 무릎을 굽히거나 편안하게 해주고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깨를 잘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침대 걸터 앉히기인데요. 역시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서고요. 옆으로 돌려 눕혀요. 자, 그런 다음에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 부분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항상 발은 바닥에 닿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으켜 세우기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일으켜 세우기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세울 때는 우리가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해 줍니다. 앞에서 일으키는 거니까. 그리고 허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잡아서 지지해서 일으키는 거였었고요. 옆에서 보조하기는 한 손으로 이렇게 마비된 쪽 허벅지를 잘 누르고 우리 반대쪽 허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린 다음에 우리가 마비된 허벅지에 있었던 손을 마비된 쪽 어깨 부위로 이렇게 가져가서 그때 지지를 해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의 목적인데요. 체위 변경을 하는 목적은 체위 변경을 해주면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요. 폐 확장도 촉진이 되고요. 관절의 변형도 방지할 수 있고요. 부종과 혈전을 예방합니다. 이게 시험에 부종과 출혈을 예방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혈전을 예방하는 것이지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혈전 같은 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주게 되면 혈전을 예방하는 겁니다. 당연히 욕창도 예방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험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일으켜 앉히기라든지 옆으로 눕히기, 실제로 침대 위에서의 우리가 체위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할 때 고려할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몸을 잡고 항상 우리는 관절 밑부분을 지지한다 라고 했고요. 다리 사이 이런 데는 베개나 수건 이런 걸 깔아주니까 훨씬 편했죠. 네,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체위 변경은 몇 시간마다? 그쵸 여러분?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고요. 만약에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 더 자주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악마 위는 똑바로 누운 자세였고요.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 자세라서 휴식을 할 때의 자세였고요. 반자위는 반만 앉은 자세였죠. 그래서 식사 시라든지 우리가 세수를 할 때 그럴 때 또는 호흡곤란이 있을 때 하는 자세들은 반자위이고요. 반만 앉은 자세라고 책에 나왔죠. 그리고 보기는 엎드린 자세였기 때문에 등의 근육을 쉬게 해주거나 둔부의 이제 근육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자세였고요. 측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였기 때문에 이 측위를 하게 되면 관장할 때의 자세였었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휠체어 이용 돕기에서 휠체어 다루는 법입니다. 먼저 접는 법인데 접는 법, 펴는 법 둘 다 뭐부터 한다 그랬죠? 그쵸? 휠체어 잠금 장치를 먼저 잠급니다. 그 다음에 발받침대를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접으면 제대로 안 접히잖아요. 그래서 잠금 장치 잠그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발받침대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들고 팔걸이를 잡아서 딱 오므리면 됐었죠. 자, 펴는 법입니다. 역시 잠금장치 잠그고요. 아까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팔걸이를 제일 나중에 접었기 때문에 팔걸이를 먼저 펴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 눌러주고 앉고 나면 발받침대 내려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발판 높낮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볼트를 조절해서 하시면 되죠. 자, 휠체어 사용법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오히려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문턱 오를 때 휠체어 뒤를 발로 눌러가지고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에 화살표가 뒷바퀴는 발로 이렇게 뒤쪽에 이제 쇠파이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휠체어 뒷부분에 발로 누르는 부분, 그 부분이 화살표로 아래로 내려가 있고 앞바퀴는 이렇게 화살표가 위쪽으로 가 있으면 더 올라가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발로 누르는 화살표가 밑으로 누르는 게 없고 앞바퀴만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울퉁불퉁한 길 가는 그림이니까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턱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그렇죠. 내려갈 때는 반드시 뒤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항상 어느 쪽을 향해야 될까요? 그렇죠. 높은 쪽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뒷바퀴가 먼저 내려가서 뒤로 쭉 뺀 다음에 앞바퀴를 내려놓으시면 되죠. 자,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지그재그로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무릎을 좀 구부려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를 돌아서 이렇게 반드시 휠체어는 어디를 본다? 높은 쪽을 향해서 뒤로 내려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살짝 S자를 그리면서 내려가면 덜 미끄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길들도 있고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려갈 때는 반드시 뒤를 돌려서 내려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바퀴만 들려 있고 화살표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 가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 자,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네, 이거 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자, 아까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든 어느 쪽으로? 그렇죠. 건강한 쪽으로 몇 도?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에서 휠체어 옮기기입니다. 자, 휠체어를 잠그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무릎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우리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요. 어깨를 잘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휠체어를 탈 때는 무릎으로, 내려올 때는 건강한 쪽 손을 짚고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는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마비 측의 옆에 서서 어깨가 쏟아져 버릴 수 있으니까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잘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뭘 짚으면서 건강한 손을 짚으면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까 몸통이 쏟아져 버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상체를 잘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과 휠체어는 내려올 때는 뭐부터? 손바닥을 짚고 내려오는 거고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갈 때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인데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상자 어디에 서고? 뒤에 서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대상자 다리 쪽에 섭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 자, 두 팔 모으고요. 두 무릎도 모아서 세워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은 어깨하고 허리 밑에, 다른 사람은 허리와 무릎 밑에 넣고 손을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 옮기시는 게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이동면기로 옮기기인데 역시 어느 쪽에 둬야 할까요? 그쵸? 건강한 쪽으로 몇 도? 30에서 45도 비스듬히. 그 다음에 옮겨갈 때 변기랑 나랑 가까운 쪽에다가 손을 잡아버리면 내 손이 걸려서 안 가겠잖아요.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고 옮기셔야겠죠.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자동차 타기죠. 자, 탈 때는 옆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고요. 엉덩이부터 탑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리 집어넣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엉덩이가 먼저 타는 거고요. 상체하고 다리 한쪽씩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다리부터 내립니다. 그것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항상 지지해주는 쪽이 마비측 다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엉덩이부터, 차를 내릴 때는 다리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행도끼입니다. 자, 보행을 할 때 보행 벨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손잡이가 양쪽 허리에 뒤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제 허리하고 뒤쪽 그 부분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환자가 이렇게 앞으로 확 넘어질 때 이렇게 뒤에 부분을 탁 잡아 낚아채면 안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보 뒤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걸을 때는 우리가 마비된 쪽하고 건강한 쪽 중에 어디 선다 그랬죠?
그렇죠? 마비된 쪽에 섭니다. 그래서 불편한 쪽 반보 뒤쪽에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자, 성인용 보행기 워커입니다. 자, 이 워커를 사용할 때는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 신발 신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워커의 높이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몇 도? 그쵸, 여러분? 30도 각도로 구부러지도록 그 높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자의 어느 높이, 그쵸 여러분? 둔부 높이로 조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른 자세로 이렇게 서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가 워커를 사용할 때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게 이제 별표 이렇게 많이 해드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워커하고 약한 다리하고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한 다리가 나갔었죠. 우리 뭐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다 같이. 네, 그래서 이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한 다리가 갈 때는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팡이 보행도끼입니다. 지팡이 높이 길이 결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세 가지였었죠. 자, 둔부 높이, 두 번째 손목 높이, 신발을 신고 썼을 때 손목 높이, 세 번째 팔의 각도는 30도.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으셔야 당연하죠. 마비된 쪽으로 지팡이를 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가는 건데, 자,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발 옆 15cm, 앞 15cm. 지금 여기에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평지와 계단을 내려갈 때는 자, 지팡이가 항상 1번이죠. 지팡이. 그 다음 평지를 갈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가죠. 그리고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걸어봤잖아요. 마비된 쪽으로 먼저 가니까 훨씬 편했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가니까 되게 힘들었죠. 네, 그래서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내마비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마비 먼저, 항상 지팡이는 1번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와 마비된 다리 중에는 그쵸? 마비된 다리가 먼저, 내마비 내려갈 때는 마비 먼저. 그러면 지팡이 1번, 2번은 마비된 다리, 3번은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딱 올라가서 짚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마비된 다리가 따라오겠죠. 자,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송도끼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외상이 없을 경우는 밀고 당길 수 없는 대상자는 들어 올린다라고 했고요. 외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제 척추 고정판 같은 거를 들 겁니다. 들 거 같은 거를 대상자 중앙에다가 옆으로 눕힌 다음에 중앙에 놓고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중앙에 낮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벨트를 채울 때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릎, 손목과 엉덩이, 그 다음에 위팔 순서로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아래쪽에서 채워와야 몸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1인 부축하기인데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을 면보호사 어깨에다가 걸치고 대상자 손목을 잡고 이송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릴 때 평지를 걸을 때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선다 그랬죠? 그쵸, 마비된 쪽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송도끼라고 그래서 환자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해요. 자,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지금 다친 곳이 있는데 다친 곳 쪽에 내가 서게 되면 그곳을 자꾸 건드리게 돼서 더 손상의 이제 범위를 높이거나 더 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쳐서 이송을 하게 될 때는 건강한 쪽에 서는 것이 맞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체위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